병이 하나면 약이 1000가지, 10,000가지라 그지, 그죠? 지금 한국 사람이 앓는 병의 종류가 14,0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 병 하나에 약이 1000가지라 그러면 이게 심각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병에 뭐가 좋다, 어디가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막 그 정보가 계속 들어오면 완전히 그 홍수 속에 떠내려가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위조 지폐를 요번에 보니까 1억 원어치를 5만 원짜리 1억 원어치를 복사를 해가지고 80만 원에 팔았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잡혔는데, 위조 지폐를 확실히 알려면은 위조 지폐를 많이 연구해야 될까요? 진짜 지폐를 확실히 알아버리면 될까요? 진짜 지폐를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뭐 아픈 분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진짜를 하나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뒤지다 보니까 성경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병들고 죄 짓는 인간 기계를 고치는 사용 설명서더라고요. 우리가 왜 그 세탁기 요즘 좋은 거 사면은 뭐 거기다 삶기도 하고 건조도 하고 다 되지 않습니까? 좋다 해놓고 그대로 사용 안 하면 헛거잖아, 그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용 설명서를 보고 야 이거 대박이다 해도 그대로 사용 안 하면 아무 효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집에 열쇠고리 가지고 계십니까? 열쇠고리? 열쇠고리네. 열쇠고리가 하나 있는데 뭐 이건 별로 안 달려서 열쇠고리 하나에 뭐 이 키가 이렇게 달리듯이 우리 몸은 피라는 생명고리에 간, 심장, 폐, 피부, 대장, 자궁이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야,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기만 하면 모든 병이 고쳐지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 보니까 우리는 어디가 아프면 뭐 간에 뭐가 좋고 신장에 뭐가 좋고 심장에 뭐가 좋고 내가 어디가 아픈데 이러는데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을 짓는데요. 불 때는 아궁이 집을 짓어요. 나중에 이제 돈 못 벌고 기름 못 샀대고 하면은 대책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재래식 아궁이를 철판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불 떼고 오는 길입니다. 근데 나무를 펼 때 말이죠. 아무데나 나무를 찍는다고 그게 안 갈라져요. 그죠? 참나무는 세워놓고 딱 바르게 쳐야 되고, 소나무 장작은요, 추운 날 펴야 돼요. 어렸을 때 때려야 이렇게 딱 갈라져요. 이 건강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핵심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데,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과 일치하라 이런다고요. 제가 이제 피에다 한번 초점을 맞춰봤어요.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된다. 그럼 어떤 음식이 가장 좋은 피가 될까? 소화 잘 되는 음식이요. 제가 그 뉴스 보고 놀라버렸어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임 같은 거. 죽는데요. 오래 하면은. 왜 죽냐 했더니만 거기 앉아가지고 대변을 쌌는데 그 대변에서 나오는 독가스에 취해서 죽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이 냄새가 얼마나 썩어서 독하면 그 냄새 때문에 죽겠어요. 그죠? 우리 대변은요, 손으로 주물러도 구수한 향이 나야 돼요. 이미 냄새가 탁한 거는 썩은 겁니다. 그건 전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란 말은 대변이 좋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 이제 어떤 소화액이 나오는가를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조사를 해보듯이 조사를 딱 해봤더니만 집에 저 어린애들 김치 좋아합니까? 김치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애들 어릴 때 안 먹어요. 엄마가 야 이놈아 건강에 좋다고 먹이지 안 먹어요. 애들 콩밥 먹습니까? 애들은 왜 김치를 안 먹고 애들은 왜 콩밥을 안 먹을까요? 김치는 섬유질인데 우리 몸에는 섬유질 소화액이 0%예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질소가 많은 거는 무조건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배추, 무, 비료, 태빈 많이 준 거 시장에 가서 야적해놓은 데 가보면 썩을 때 냄새 어때요? 막 귀한 냄새 나잖아요. 들어가면 그냥 썩어버려요. 애들은 육감이 있어요. 이 음식이 내 몸하고 맞고 안 맞는지 파장을 알아가지고 안 먹어버려요. 근데 어른은 그 감각이 둔해져가지고 이놈아 그걸 먹어야 건강해. 애들은 왜 콩밥을 안 먹을까요? 육류든 콩이든 인체에는 단백질 소화액이 10분의 1밖에 없어요. 탄수화물 소화액에. 그 단백질은 뭔가 하면 탄소, 수소, 산소에다 질소 하나 첨가되면 단백질 아닙니까? 그 질소는 부패될 때 냄새가 독하거든요. 우리가 육류나 생선 먹고 화장실 가보면 냄새가 썩는 데가 나잖아요. 그게 썩어가지고 장의 점막을 자극하면 용종이 생기고 선종이 생기고 뭐 암이 와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콩볶아 먹고 속 편합니까? 어떻습니까? 생목 오르고 막 방구 달고 살잖아요. 저희들 어릴 때는 이 콩 볶아 가지고요. 그 식은 밥 이렇게 주먹밥 해가지고 그 먹어보면은 아주 신물 올라오고 생목. 우리가 이제까지는 뭘로 살았는가 하면 생각에 좋은 거는 몸에 좋다고 살았어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현미밥 좋다고. 현미밥이 왜 좋은데요? 현미 껍질은 채소보다 훨씬 더 딱딱한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식 한다고 검정쌀 있죠. 검정쌀. 검정쌀 한 가마에 요새 28만 원 갑니다. 사다가 비싼 거 이렇게 흰 쌀 먹을 때 야 건강식이라고 밥 해가지고 먹고 화장실 가보면 어때요? 그 비싼 쌀이 그대로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섬유질 소화액이 없는데 왜 현미 좋다고 먹게 하나요? 그 현미 껍질은 현미가 좋다는 것은 현미 껍질 속에 있는 광물, 미량 금속 이런 미네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고 좋다고 먹게 하는데 하루 종일 씹어도 그 세포의 섬유질을 깨서 그 안에 미네랄을 흡수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 미네랄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유일한 방법이 태우는 겁니다. 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볶은 걸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아유,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볶은 곡식 아닙니까? 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막 이 광야 생활 40년 하고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서 처음 먹은 음식이 볶은 곡식하고 우리 여기서 파는 거 무교병 떡이에요. 이스트 넣지 않는 거. 야, 이거 내가 계시를 받았나? 조금 좀 과장하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 속의 건강법이 좀 심취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들 다 현미밥에 채소 먹을 때 볶은 곡식 먹으러 갈 길에 아우 저 양반 저 암 환자 말려 죽이려고 한다고. 근데 그게 이제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현미밥도 지고 채소도 지고 다 져버렸어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겁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까? 살아남는 게 강한 자지, 그죠? 우리가 마지막 후발주자로 이제 살아남았어요. 누가 이제 현미밥에 채소 좋다 그러면 그 좋은 줄 안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절대로 이 머리란 놈은 믿을 놈이 못 된다는 거. 절대로 믿을 놈 못 돼. 70억이 넘는 인간의 몸의 구조나 장기의 기능은 불변해요. 똑같아요. 근데 70억의 생각의 구조는 다 달라요. 각자가 좋은 대로 따라가지고는 이건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라는 거는 몸에 좋은 건강이지 생각이 좋은 건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볶음곡식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제가 강의 안에도 잘 알지만 볶음곡식의 제일 좋은 특징이요. 저는 때가 안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때가 안 나와서 너무 좋을까요? 비누를 매일 먹고 사는데 왜 때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저는 목욕탕 가보면 옛날에는 막 속때 나오고 겉때 나오고 한국 사람들 때 미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이 곡식을 먹고 목욕탕을 갔는데 때가 안 나와요. 때가. 이놈의 때가 왜 안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기도를 한 달을 해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만 옛날에 비누가 안 나올 때 그럼 뭐를 썼을까 보니까 옛날에 비누가 없을 때는 볏짚이나 콩깍지를 태우면 재가 나오죠. 거기 물을 부으면 잿물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타서 수치되면 탄산칼륨이라는 천연 잿물이 1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곡식의 현미를 볶았을 때 이게 잿물을 먹는 거예요. 잿물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혈관이나 조직 속에 찌꺼기 기름과 결합이 돼가지고 재활용 비누가 돼가지고 혈관에 붙은 기름때 싹싹 청소해주고 체지방도 분해해버리고 피부로 나올 때까지 다 분해해버리니까 첫째 비누값 안 들어 좋잖아요. 그죠? 때면 품값도 안 들어 좋고. 그렇게 이게 심장병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혈관 막힌 게 심장병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고백하지만요. 저도 현미밥이 생채소 많이 먹었습니다. 하다 안 돼가지고 했지. 현미밥이 채소 먹을 때는 구내염을 달고 살아요. 이 구내염 일으키는 균이 칸디다 알비칸스라고 유방암 일으키는 균하고 똑같거든요. 구내염이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상처가 나면 늘 진물이 나고 오래가고 안 아물어요. 근데 이 볶음국식을 먹고 나서는요. 깨지고 터지고 찢어져도 소독약도 필요 없고 밴드도 필요 없고 그냥 놔버려요. 이게 원인이 뭘까를 갖다가 이제 자꾸 쳐다보았더니만 이 독일 사람들은요. 쥐와이빅이라는 구운 빵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독일 콜수장 보면 막 이렇게 드럼통 같잖아요. 체격이.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 소세지, 돼지 피 이런 거 엄청 먹는데 우리보다 암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 뭔가 봤더니만 이 구운 빵이 주식이에요. 그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빵을 태워가지고 그걸 먹어버려요. 그냥. 그럼 놔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슈피겔지에 나온 한 기사를 하나 딱 봤는데 우리는 빵을 구우면 속에 걸 먹는데 그 사람들은 겉에 거 탄 걸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만 이 곡식 속에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곡식의 전분질과 고열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버리면요. 프로닐 라이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생기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이만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없어요. 항산화가 뭔가 하면 쇠가 이렇게 녹슬지 않습니까? 녹슬는 걸 막기 위해서 페인트도 칠하고 아연 녹음도 하는데 이 세포가 손상되지 않게 딱 쏴버려요. 유전자가 변이되지 않게 딱 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볶은 곡식을 먹으니까 그 프로닐 라이신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강력하겠죠. 왜요? 계속 볶을 때마다 라이신과 탄수화물이 결합이 돼가지고 프로닐 라이신이 돼버리니까. 이걸 먹고 나니까 찢어지고 상처나고 깨진 거 그냥 두면 아물어버려요.
이게 우리 몸에 생명싹이더라고요. 생명싹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볶음국식을 한 20년 이제 먹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볶음국식 아무리 먹어도 효과 안 나요. 저녁 먹으면 효과 안 나버려요. 우리 여러분 자연치유 한다 합니까? 자연치유라는 건 자연법칙에 따르는 거예요. 자연법칙의 제일 핵심이 뭔가 하면 태양이 뜨고 지는 겁니다. 우리 몸은요, 새벽에 태양이 뜰 때 피 속에 우리 몸을 일하게 하는 호르몬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태양이 지면은 야들은 퇴근해버려요. 퇴근하면서 곧바로 우리 몸을 치유하는 호르몬이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우리 몸이 치유되는 해질녘에, 저녁에 위장에 음식이 들어앉아 있으면은 치유하는 호르몬이 못 나와요. 위를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경험해 봤는데 자연치유의 제일 핵심이 뭐냐? 아무것도 안 해도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명언입니까?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무슨 병이 걸렸든 어디가 아프든 그 병 제일 잘 고친다는 의사 100명 찾아가는 것보다 저녁 한 끼만 한번 굶어보라 이 말입니다. 뭐 그때는 아침에 몸이 달라져. 우리 선생님 돈 띄어본 적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돈 띄어본 적 있습니까? 속이 끓지요, 그죠? 막 죽이고 싶어요. 마음이 넓으신데요. 소련 속담에는 아침은 잘 먹고 점심은 친구하고 나눠 먹고 저녁은 내 돈 띠 먹고 간 원수한테 주라 이 말이에요. 가장 미운 놈에게 주는 게 저녁 식사예요. 그걸 먹고 내가 죽을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에요. 늦게 저녁 한번 먹어보세요. 그냥 썩어버려요. 썩으면 그 독소가 뇌를 건드리면 밤새도록 개꿈에 시달리고요. 아침에 입에서는 썩는 내가 나고요. 독소가 채서 얼굴은 부어버리고요. 우울감이 와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교 문화입니까? 그죠? 유교 문화는 우리가 제사 몇 시에 지는지 아시지요? 밤에 12시에 깨워 제사 지냈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제사 지내면 꼭 그냥 재우면 되겠는데 꼭 어떻게 합니까? 꼭 먹여 재우거든. 근데 제사밥 먹고 속 편한 적 있어요? 절대 없거든요. 그거 아침 일어나면 입수가 영 속 거북해요. 그래서 중국 속담에는 아침은 하늘의 식사고 점심은 인간의 식사고 저녁은 귀신의 몫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싸움을 한다면은 저녁 식사와 싸움. 식욕을 이기면 군자라 그러는데 이것만 성공하면은 다 승리가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저녁 한 끼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저녁 좀 확실히 굶는 거 간식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 어릴 때 보면 농사 짓는 밥그릇 보면요. 컸어요. 이런 데다가 사발 큰 데다가 그 올라오는 게 더 많아, 그지요? 꾹꾹 눌러가지고 반찬은 소금 올라가고 아주 소태같이 짠 거, 그 먹고 쟁기 잡고 지게 지고 다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요, 밥그릇이, 반 공기 밥그릇이 나오는데 종이컵 하나 밥그릇이. 사람의 주식은 채소도 아니고 과일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고 곡식이 주식입니다. 곡식을 아침, 점심 든든하게 먹으면 저녁 안 먹어도 절대 문제 없어요. 절대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즘은 뭐 체온을 높여야 암을 이긴다 안 합니까? 체온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체온은요,
대장이 일을 해야 체온이 높아져요. 대장이 발효실입니다. 1m 50인데. 이거 겨울에 날은 우리가 영하 20도에 처음에 밖에 나가 자는데 이거 어떻게 잘까 이제 고민을 하다 여러 번 연구를 해보니까요. 인간의 대장은 채소나 과일이나 고기가 아니고 곡식만 주로 발효를 시켜요. 어느 정도 열이 나느냐? 한 6, 70도 열이 나요. 고온성 미생물이 6, 70도 발효를 시키는데 시골에 가면 태비댐에 겨울에 뭐 김이 올라오지요. 양계장에 닭똥 띄운 데 가보면요. 그 닭똥 띄우는 거 손을 못 넣어요. 몇 도인지 압니까? 70도에 70도. 그게 발효될 때 나는 열이. LA 같은 데서는 태비더미에 불이 나요. 근데 이게 위장과 대장은 어떤 사이인가 하면은 원수 사이예요. 위장이 일하면 대장이 일을 안 하고 대장이 일을 하면 위장이 일을 안 해요. 우리 식곤증 오는 거 압니까? 밥 먹고 나면 졸리죠. 뇌나 팔다리에 피가 다 위로 몰려가지고 꾸북꾸북 졸릴 때 아랫배 대장의 피도 위로 와버려요. 위를 비워야만 피가 어디로 가요? 잠잘 때 대장으로 가요. 그래서 유일하게 밤에 일하는 기관이 대장이에요. 대장으로 피를 다 몰아주려면 밤에 위가 일을 하면 될까요? 안 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침, 점심 곡식 충분히 잘 먹고 저녁을 딱 굶어주면 아침, 점심 먹은 음식이 대장에서 띄워질 때요. 6, 70도 열이 나요. 그러면서 비타민, 면역물질, 생명물질, 항생제, 항암제 대장에서 다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말이 하나도 안 틀리게 옛날에 무슨 말 했습니까? 무슨 힘으로 산다 그래요? 이 똥배 힘으로. 똥배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잘 띄워져야 되니까. 이 곡식이 잘 띄워지면요. 이 황금변이 그냥 형체가 뚜렷하게 가스 안 차고 나와줘야 되거든요. 요즘 보면 다 퍼지고 가스 차고 냄새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이 좋은 것이 아니고 몸이 원하는 음식으로 돌아가자 입니다. 그죠? 뭐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건강 염려증이 생기고 몸에 문제가 있는 거는 생활 습관이 잘못된 거니까 생각이 좋은 습관 말고 몸이 원하는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면 해결되는데 뭐 고민할 거 별로 없다고요.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좋은 피가 만들어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조금 짜게 먹고 단 거를 먹지 말자. 이 소금이 들어가야 몸에 생명 에너지의 파장이 활력을 얻어요. 소금 하루만 안 먹어보세요. 기운이 축 처져 버리죠. 그 다음에 이게 소금이 부족한 사람은 자꾸 단 게 땡겨요. 우리 몸에 방부제가 필요합니다. 왜 방부제가 필요할까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이 천여 종이 1kg씩 있어요. 얘들이 다양한 염증을 일으키고 독성을 분비해서 우리의 신경계를 불안하고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균들을 억제하기 위한 방부제 첫째가 소금이에요. 안동 강고등어 압니까? 영덕 제넘 올 때 옛날에 상하니까 겨울가에 가가지고 전부 다 배 짜게 가지고 내장 빼고 소금 쳐가지고 이제 가져온 것이 안동 강고등어 원조 아닙니까? 잘 상하는 생선도 소금을 쳐놓으면 안 상해져요. 오디나 딸기나 이런 거는 소금을 치지 않고 설탕에 버무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썩어요. 설탕도 방부제예요. 그 다음에 인삼이나 더덕 같은 거는 소주에다 담가요. 뭐 안 썩어요. 그러면 소금, 설탕, 알코올이 우리 몸 안에 3대 방부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소금을 안 먹으면 내 몸의 염증을 억제하기 위한 방부제로 당겨 땡겨요. 그래서 소금이 부족하면 아마 배에서 꿀꿀꿀꿀 하고 도랑물 내려가는 소리가 나요. 소금이 부족하면 위에서 물을 흡수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소금이 이 신경계에 에너지를 흐르게 하는 나트륨이 전해지잖아요. 에너지가 못 흐르니까 손발이 저려요. 좀 더 심하면 쥐가 나고 기억력이 없어지고 눈이 자꾸 끼어달리고
몸이 이제 에너지 부족으로 얼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그 많은 수많은 먹거리가 있어도 좋다는 거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요. 소금은 좋은 것이라대. 요즘 다 무슨 운동하는지 아세요? 소금 안 먹기 운동하거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그렇다고 소금을 뭐 밥숟가락 떠 먹는 건 아니지만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리고 적당량의 소금을 좀 몸에 물이 없을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피가 잘 돌아야 돼요.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우리 몸의 혈관 길이가요 12만 킬로입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니까 지구를 3바퀴 돌리는 엄청난 길이에요. 이 피가 돌 때 말이죠. 서로 이게 부딪히면 손상이 생기고 마찰열이 생겨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부상 열차는 마이너스 자석을 같이 되면 서로 밀어내듯이 혈관은 마이너스 전자로 이렇게 코팅을 해놨어요. 마이너스 전자를 가진 코팅 물질이 뭔가 하면 턱 밑에서 나는 침인데 이걸 시알산이라는 점액질입니다. 제비집 요리 알죠? 제비집 요리. 그 제비의 침으로 만든 그 성분이나 우리 턱 밑 침이나 같은 성분이에요. 이걸 이렇게 딱 코팅을 해놔 버렸고요. 모든 금속은 플러스예요. 모든 비금속은 마이너스고. 우리가 이제 적혈구는 붉은색을 띈데 그게 쇠가 녹으면 붉지요. 철분자 4개가 헤모글로빈 하나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혈관을 타고 돌면은 혈관벽에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적혈구를 갖다가 이 시알산으로 이렇게 딱 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빨리 달려도 마찰되지 않고 이렇게 반발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전자파를 받는다든지 산소가 좀 희박한 데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몸 안에 플러스 양이온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플러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엉겨버려요. 그럼 피가 돌까요? 못 돌까요? 못 돌아요. 텔레비 20분만 봐, TV 20분만 봐도 피가 엉겨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엉긴 피가 우리가 외부로 드러나는 신체 중에서 가장 섬세한 혈관이 눈이에요. 그래서 이 눈에 이게 피가 이렇게 딱 지나갈 때 그 작은 혈관에 덩어리진 것이 지나가려고 하면 지나갈까요? 못 지나갈까요? 못 지나가요. 이게 마찰이 생겨요. 마찰열이. 그래 되면 눈이 침침하고 가렵고 문질러야 되고 안구 건조증이 오고. 그럴 때 많습니까? 그거는 눈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가 문제예요? 피가 엉긴 거예요. 피가 엉겨버렸어요. 그게 크게 딱 찢으면 우리가 혈전이라고 해서 뇌를 막아버리면은 뇌경색이 와버리고 중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피딱지가 많이 돌면서 혈액순환에 장애를 주니까 야, 이 피를 좀 어떻게 좀 해체 모혈을 할까 해서 연구한 것이 비타민 K가 자꾸 혈액을 이렇게 응고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우리 몸에 상처가 났을 때 피를 흐르지 않게 이렇게 아물게 하는 비타민 K의 활동을 억제시켜버려요. 그 억제시키는 물질이 아스피린이에요. 혈압약 환자들 혈압약 줄 때 다 뭐 줍니까? 아스피린하고 심장병, 와파린 전부 피 묽게 하는 걸 줘요. 지금 피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엉긴 거는 띄워줘야지 피를 묽게 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봤더니만요. 이제까지는 우리 인체를 생물학적 존재로 결론 짓고 화학약품을 썼어요. 약이라는 걸 썼어요.
근데 우리는 몸을 가만히 분해를 해보면 결론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보통 혹시 우리 선생님 좁쌀 한 말 세어보신 적 있어요? 없지요? 그럼 제가 뭐 세포가 60조 개라 그래도 그냥 믿어야 될 거예요. 그죠? 세보지를 못하니까. 보통 60조 개 세포라 그러는데 그 중에 세포 한 놈을 딱 띄어가지고 또 분해를 해봤어요. 120조 개의 원자래. 뭐 그런 거다 하는 거지 뭐 셀 수는 없어요. 또 그 원자 하나를 또 분해해봤더니만 원자핵과 주위를 도는 전자밖에 없어요. 근데 원자핵은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예요. 결국은 분해했더니만 남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게 뭔가 봤더니까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TV, 냉장고, 에어컨 이런 전부 전자제품이에요. 전자기기. 우리 몸도 뭐라는 겁니까? 전자기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뭘로 받았나 봤더니만 우리 몸이 위치 추적을 하는 GPS 기능이 있다는 걸 찾아내가지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 의학 서적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될까요?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전자제품이니까. 교류전기가 그러면 전기기기고 직류전기가 그러면 전자기기인데 우리 신경계는 전부 다 직류전기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전자기기의 고장은 뭔가 하면 전자기기가 이게 작동이 됐다가 그 기계 자체 내에 흐르지 않는 정전기가 꽉 차버려요. 이게 한번 천둥 번개처럼 스파크 쳐가지고 전자부품을 벼락 쳐버리면 칩이 나가버리고 고장이에요. 그래서 이 정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집에 콘센트에 보면 아래 위로 철핀 나와 있죠. 그게 땅에 구리봉 박아가지고 정전기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V 유선도 들어보면 안에 작은 구리선 외에 겉에 철망으로 이렇게 쫙 돼 있어요. 전부 접지선이에요. 인터넷도 그렇고 가스 배관도 접지해놓고. 아니 우리 몸보다도 덜 정교한 모든 전자제품도 접지를 하는데 우리 몸도 접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정전기가 얼마 정도 나오냐 봤더니만요. 여러분 셀프 주의 해보신 적 있어요? 할 때 뭐 하러 갑니까? 손 가지고. 터치 왜 할까요? 정전기 빼라고요. 정전기 안 빼고 주의하면 주의하다 불 돌아요. 몇 볼트인지 압니까? 2만 볼트가 나와요. 우리 몸에서 순간 전압이 몇 볼트요? 2만 볼트가. 겨울에 추울 때 문고리 집으면 지직 하잖아요. 그죠? 그 정전기가 몸 안에서 스파크를 일으켜가지고 간을 때리고 심장을 때리고 뇌를 때렸어요. 예전에는요. 암의 원인이 뭐냐면은 그냥 고기 먹어 그렇다. 스트레스 받아 그렇다. 이게 다였어요. 요즘은요. 암 연구 데이터를 내놨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3분의 1만 음식 절제가 안 되고 생활 습관의 문제고 3분의 2는 전부 다 재수없어 암 걸렸대요. 이런 세상에 재수없어 암 걸렸다면 그럼 재수 좋아지는 방법을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벼락 맞는 놈이 재수 좋아 맞을까요? 재수 없어 맞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일본의 호리 야스노리 박사가 한 말이 있어요. 인간의 몸의 대부분의 질병은 몸 안의 정전기가 원인이다. 몸 안에 흐르지 않는 정전기가 어느 조직을 갖다가 때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부위에 손상이 오고 유전자가 변이돼서 암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수없어 걸린 암의 3분의 2는 몸 안의 정전기가 원인입니다. 왜 정전기가 원인일까요? 늦게까지 TV 보지, 컴퓨터 하지. 계속 그런 거 할수록 정전기가 돌아가지고 이제 피가 막 떡지가 엉겨버렸어요, 이게. 안 돌아요, 막. 눈도 피곤하고, 어깨도 결리고,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멍하고 바보 돼버리고, 뒤통수에서는 막 열이 나버리고, 전자레인지 그렇듯이요.
그래서 이 정전기를 이제 빼는 것만 발견하면은 대박 아닙니까? 쪽박이 아니고 대박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플러스를 다 빼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가지고 혈관인과 적혈구를 쏴버리면 그 다음에는 혈액순환은 다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청정기를 전기와 열의 전도율이 제일 높은 게 뭔가 봤더니만 은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동이고 그 다음에 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밤 2시까지 한 일주일 열흘을 막 꼬박 했더니만요. 그 다음에 당달 봉사처럼 앞도 안 보이고 뒤통수는 막 전자레인지처럼 끓고 눈은 가렵고 눈물이 나고 그런 상태를 계속 지속하면서 은사 패드 위에다가 그렇게 움직이지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대로 은사 패드 위에 딱 자요. 그리고 그 선을 갖다가 집에 콘센트에 꼽아요. 접지선에다 연결해놔요. 전선을. 내 논리는 뭔가 하면 그렇게 했을 때 몸에 쌓인 정전기가 은을 통하고 선을 통하고 접지선을 통해서 땅바닥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전지 작은 거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요. 그 대신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리봉을 연결해서 은사 패드 위에 잤을 때 몸 안에 플러스 정전기가 땅으로 쫙 빠져 흘러 들어가고 땅은 전부 마이너스 덩어리거든요. 마이너스는 다시 그 구리선을 타고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와요? 몸에 들어와 가지고 진짜 혈관벽과 적혈구를 싸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좀 휴양하겠지, 그죠? 눈에 안 보여요. 전파처럼. 전자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스마트폰 쓰는 거 다 전파 있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딱 지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이고 이게 틀렸는갑다. 그래도 계속했어요. 근데 5일, 일주일 되니까 뭐가 조금 밝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위로 전부 다 이제 은사로 만든 침낭 안에 들어가셨더니만 확 달라져 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하루가 다르게 팍팍팍 좋아지더니만 와 세상이 총천년색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입체감이 살아나고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아 이게 대박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제품을 한 100개를 만들어서 확 써봤더니만 다 좋아지네. 그 다음에 또 몇백 해봤더니만 다 좋아지네. 그래가지고 책을 막 빨리 썼죠. 그게 홍영선의 어신 캠프 책입니다. 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한번 가져와 보세요. 또 책 광고해야 또 책도 좀 사볼 거 아닙니까? 지금 출판사에서 책이 잘 안 나간다는데 이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이것이 지금 현대의학의 어떤 한계점에 와버렸어요. 현대의학의 지식의 반감기가 와서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럼 뭔가 새로운 과학혁명,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인체를 과연 생물학적 고등 생명체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은 전자기기로 볼 것인가. 그래서 이제 현대과학에 조명해 볼 때 우리 몸은 확실한 전자기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고 이제 중국에 이제 우리 합작 공장을 해가지고 생산해서 하는데 이것을 이제 하면서 이제 제가 찾아봤죠. 과연 이 접지를 통해서 병이 날 수 있는가? 봤더니만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몸에 악창이 생겨 종기가 나가지요. 구더기가 쓸고 기와 쪼각으로 끓는 사람이 제 위에 앉아가지고 접지해가지고 병을 고쳐요.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정신병자인데 7년 동안 벗은 몸으로
들나귀와 같이 살고 풀을 먹고 땅에 접혀가지고 살아가지고 나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신다 보니까 3년 내내 감람산에 가 주무셨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산에 가서 그냥 맨 땅에 접지해가지고 샀더라. 그래서 이 성소가 우리 몸의 설계도인데 성소를 보니까 전부 다 은으로 밑판을 다 주추털처럼 접지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볶음곡식만 하다가 이제 어싱을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이걸 왜 하게 됐는가 하면 저희가 한 15년 이상 밖에 잤어요. 캠퍼장이 지금도 다 밖에 잡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손님들도 자는데 예전같이 병이 잘 안 나요. 원인이 뭘까 봤더니만 이게 전자파 공해로 피가 엉긴 거는 이게 잘 안 풀어져요. 지금 집집마다 와이파이 안 쓴 집 있나요? 거의 없어요. 밖에 나가 조금만 들려보면 스마트폰 중계기 그냥 온 세상에 다 있고 전기를 마시니까 초고압선 지나가죠. 초고압선 밑에서는요 그냥 형광등 담아 딱 들고만 있으면 그냥 불이 와버려요. 그 집안의 벽 속에 전기선인데 거기서 나오는 전기장 같은 걸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성적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재수없어 암이 걸리는 환자가 3분의 1하는 것은 이건 몸의 정전기가 원인이고 이건 우리 몸의 전기장과 전자파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도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좀 독특합니다. 뭐 병 치료하는 것도 보면 이상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해서 들어와 봤다가 이제 같이 친하게 되는데 이 우리가 이제 은을 차고 녹그릇을 쓰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뭐 한 고객 중에 한 3분의 1 이상 2,000명 이상이 이제 암 환자였다. 결국은 암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없어요. 위암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간암은 B형 바이러스,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근데 이 바이러스나 이 균을 왜 못 죽이는가 하면 지금까지 만든 항바이러스나 항생제가 이 모든 균에 이게 피막이 있으면요. 피막을 깨트려야 되는데 피막을 파괴하지 못하고 균의 속에 있는 단백질을 파괴해요. 그러면 피막이 살아있으면 이 균은 금방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변이를 시켜버리니까 먼저 썼던 항생제나 바이러스가 안 들어먹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면역이라는 것이 두 개가 있죠. 아까 말한 대로 대장에서 음식이 띄워질 때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 만들듯이 만들어지는 자연 면역 물질. 그 다음에 병균을 직접 죽이는 백혈구의 적응성 면역. 백혈구가 군인이라 안 합니까? 군인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가. 그 백혈구의 무기는 뭔가 하면 옛날에 거품 나는 소독약 과산화수소가 백혈구의 무기입니다. 이 과산화수소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를 확실히 안 거는 1971년도에 가서야 이 사람이 갑상선에서 많이 만든다고 밝혀졌어요. 여러분들이 단 거 많이 먹고 당뇨 환자들은 소변에 뭐가 많이 나와요? 거품이 그게 과산화수소예요. 왜 그럴까요? 균은 단 걸 좋아하거든. 당분이 많이 나갈 때 그 신장, 방광, 요도 이런 소변이 나오는 통로를 갖다가 살균을 많이 해야 되니까 과산화수소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고기가 안 좋지만은 더 나쁜 것이 단 거기 때문에 단 것을 먹으려면 차라리 고기를 먹으라 그러지. 근데 이 과산화수소가요, 이제 어떤 기전으로 이제 우리 몸의 세균을 파괴하는가 하면 H2O라는 물에다가 마이너스 산소 원자 하나가 딱 붙어 있어요.
이 산소, 외톨이 산소는 짝을 찾아요. 2개가 돼야 돼요. 2개, 8개 이렇게 되는데. 이 우리 몸의 정상 세포는 껍질은 플러스고 속이 마이너스입니다. 세균은, 바이러스는 껍질이 마이너스고 속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 한자가 이 같은 균이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를 만나면 이렇게 탁 부딪히면서 산화를 시켜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 굴이나 은혜 이온이 함께 결합이 돼버리면 히드록시 라디칼이라는 아주 강력한 활성산소가 돼가지고 완벽하게 껍질을 파괴해요. 그래서 과산화나 수소만 쓸 때보다 은이나 동이 같이 들어가면은, 동이온이 같이 들어가면 200배, 200배, 300배 정도 균을 죽이는 살생력이 강해집니다. 지금 실험 데이터는요, 항생제를 은하고 같이 쓰면은 그 효과가 1000배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1000배가. 근데 이 균하고 우리 몸의 건강, 정신 건강하고 뭐가 관계가 있는가 하면요, 이 광견병 바이러스는 뇌로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바람만 불어도 물만 마셔도 이 통증이 오기 때문에 이제 공수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친 개는요, 미친 개를 안 합니까? 그죠? 광견병 바이러스. 아무나 보면 물고 싶어요. 왜 물고 싶어 할까요? 이 바이러스가 지가 다른 매체로 전염돼 가기 위해서 자꾸 물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톡소포자충이라는 충이 있어요. 이것은 고양이 몸을 통해서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 균이, 충이 쥐에게 먼저 들어가요. 쥐에게. 그래가지고는 화학물질을 분비해가지고 쥐의 뇌를 조정해가지고요, 고양이만 보면 그냥 애정을 느끼게 만들어. 고양이는, 쥐가 고양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야 되는데 애정을 느끼게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재롱을 걸 떨어요. 그러면 고양이가 어떻게 할까요? 잡아먹어요. 그렇게 해서 고양이 몸에 들어가요. 특별히 요즘 그 성기능 정진제 그래가지고 비아그라 이렇게 하는데요. 성기능이 가장 왕성한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매독 환자예요. 매독균이 지가 다른 데로 옮겨가기 위해서 매독균에 감염된 환자에게 성기능이 아주 극도로 왕성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전염을 시켜버려요. 그와 같이 사람이 불안하고 자기가 원한 대로 안 되고 심리적인 어떤 부담감이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몸 안에 있는 균들이 뿜어내는 독소로 정신이 혼란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균들을 우리가 항생제를 써서 계속 죽일 수는 없어요. 다 죽이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녹그릇을 쓴다든지 은을 찬다든지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은은 우리 몸 안에서 발생되는 나쁜 파장을 가장 많이 해소시켜버려요. 완벽하게.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면 시집살이 많이 시키지, 그죠? 우리 사모님 시집살이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선생님 중간에서 힘드셨겠다, 그죠? 그러면 이 며느리가 이 시집살이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뭘 꼽아줄까요? 은비녀를 꼽아주는 거예요. 은비녀. 그래서 은을 목에 차고 하면 이게 마음이 이제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녹그릇에 우리가 국을 짭짤한 국을 이렇게 담아 먹으면 이 염분이 들어가면 이 굴이 녹이 이렇게 분해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 좀 먹어주면 좋겠죠.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구리가 부족합니다. 암 환자는 평균 몸속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은의 함량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밖에 없대요. 모발 검사해 보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은목걸이 속에 차고 녹그릇 밥 먹는 거 어렵습니까? 그거 자손 대대로 물려줘도 안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현대과학은 진단의학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현대과학이 만든 항생제나 항암제나 염증약은 잘 안 들어요. 그런데 현대과학이 발견해낸 녹과 은에 대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생활은 구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옛날에 집에 다 있었지요. 녹그릇 같은 거. 닦기 싫다고 다 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미리 큰 병 걸리기 때문에 전에 우리 어떤 가정의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가 어싱 책을 썼다고 해서 뭐 어싱 패드나 이런 걸 사라는 건 안 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진짜 옛날처럼 밖에 일하고 땀 흘리고 맨발로 논에 들어가서 모를 심고 맨발로 밭을 밟고 밭을 메고 이런 시대라면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방바닥에 자리 깔고 그냥 누워 자고 이런 시대가 지금 지나버렸어요. 그죠? 몇십 층 아파트에서 전부 다 땅과 다 단절시켜 놓고 우리가 살아갈 이 몸 안에 정전기를 빼지 못해서 오는 병이 3분의 2가 넘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희도 이것이 한 5년 전까지는 음식을 조절해서 잘 나왔는데 자꾸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고민하다가 이걸 택한 거예요. 볶음국식을 왜 먹냐면 탄소는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볶음국식을 먹었을 때 엉긴 피를 풀어주고 다 나았는데 이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나을 만큼 문제가 크다는 것은 이 젊은 친구들은 잠잘 때도 스마트폰 쥐고 자요. 눈 뜨면 그부터 하잖아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도 정책이 있으면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듯이 이런 어떤 전자파 공예와 문화 속에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이제는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뭐 어싱 패드나 침낭이나 뭐 은으로 만든 이불 같은 경우는 집에 뭐 30층 아파트에서라도 콘센트 나온 접지선만 연결해 버리면 땅 위에 자는 것처럼 돼버리고 모든 정전기나 이런 걸 다 뽑아버리죠.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5분 남았어요. 예, 조금 설명드리면요. 동종요법이 있고 역종요법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역종요법을 택합니다. 더우면 시원하게, 추우면 따뜻하게. 반대되는 걸 되는 걸 역종요법이라 그래요. 동종요법은 이열치열, 인행친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울 때 발을 차게 해줘요. 우리가 추운 겨울에 막 손으로 찬물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손 시리다 못해 끊어질 것 같이, 그죠? 근데 끝나고 나면 손이 어때요? 화끈화끈 열이 나요. 계속 차게 하면 내 머리가 아이고야 내 주인이 아마 정신이 빠졌는가 봐. 팔이 저 얼어가지고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열 좀 보내. 이러면 열이 가요. 그 두한종열이란 말은 발을 따뜻하고 머리를 차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발을 뜨겁고 머리를 차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발을 차게 해주면은 이 찬 걸 대기 위해서 머리에 열이 발로 와요. 발의 냉기는 어디로 가요? 머리로 가요. 그게 진정한 두한 종열이 되겠지요. 이것이 얼마나 좋으면 영화로까지 만들었잖아요. 그죠? 맨발의 청춘.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게 순환이 안 된다.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게 참 하면서 배웠는데 전에는 순환이 안 되면 생채소 끊고 곡식 먹으면 열 납니다 이랬는데 요즘 안 들어요. 아니 전에는 안 들었는데 요새는 왜 안 듣냐고 막 제가 감도 찔러보고 성질을 혼자 내봐도 답이 없어요. 그래 한참 고민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목사님이 금식을 하도 40일씩 여러 번 해가지고 체온이 33도예요. 그 여름에도 막 뜨끈뜨끈한 데다
이불을 덮어도 추워요. 몸이 열이 없으니까. 야, 이것이 원인이 그래서 이제 은사 패드하고 이불을 가져갔어요. 열이 그냥 올라버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보일러실에서 아무리 열을 끓여놔도 호수가 막히면 순환 모드가 돌려주지 않으면 헛거 아닙니까? 그 혈관이 다 막혀가지고 순환이 안 돼서 찬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 세대는 전자파로 인해 가지고 피가 다 떡짓해서 돌기 때문에 열이 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지를 통해서 정전기를 빼고 피를 풀어주니까 쫙 돌아버리니까 따뜻하죠. 이 돌지 않는 사람은 성질이 잘나요. 열이 갈 데가 없어요.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위로만 올라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면 피가 거꾸로 선다 그죠? 한번 화가 잘 나서 열이 거꾸로 올라오고 성질 난 사람은 이 혈관이 막혀서 지금 피가 안 도는 거다. 원리는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녁 굶고 곡식 먹어서 열이 나고 우리가 이제 혈관에 이게 어혈이 그렇다고 지금 TV 보지 마라. 스마트폰 쓰지 마라. 컴퓨터 하지 마라 그러면 집에 애들 칼 들고 대들 거예요. 중독이거든요. 문화는 중독이에요. 마약보다 더 큰 중독이거든요. 그걸 못하게 할 수 없어요. 해라 그렇지만 전자파 빼는 방석도 깔고 앉고 차에 갈 때도 좀 앉아봐라. 이제 한 번은 여기에 이제 자기 뭐 아픈 친구들 데리고 여기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꼭 올 때 보면은 운전기사가 있어야 온대. 운전한 사람의 얻어타고 와요. 아, 왜 그러냐 했더니만 나는 운전 하면 1시간 지내면 졸려가지고 사고 난대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한 번에 서울서 다 약속해놓고 운전할 사람이 알아버렸네. 까지 가다 한숨 자고 가지 마서 왔는데 안 조는 거예요. 그전에 뭘 썼어요? 운사 패드를 썼는데 이제는 차 타고 가다 조는 법이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인천공항 한번 갔다 오면 중간에 한번 자야 돼요. 근데 이제는 하루 종일 운전해도 뭐가 없어요? 졸리는 게 없어요. 왜? 피가 잘 도니까. 지구도 돌지 않습니까? 피도 돌아야 되거든요. 흐르지 않고 고이면 썩는다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은 피가 만들어지는가는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혈액순환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아무리 열이 나도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위로 솟구쳐가지고 성질만 더 내더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순환의 문제. 이거 운동한다고 안 되더라고요. 피가 엉긴 거는 운동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접지를 해서 땅의 마이너스를 땡기고 정전기를 빼서 이게 피가 엉긴 게 풀려서 제대로 순환되게 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번에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제 앞으로 저희도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되겠죠.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경험한 걸 토대로 해서 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거지. 전들 지금 뭐 완전한 걸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은 개인적으로 알지만 저희는 한 뭐 5, 6천 명 고객들의 다양한 상태를 접하면서 통계를 내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쯤이에요. 근데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닥쳐가지고 또 어떤 새로운 방편에 가야 될지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와봤을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전자파 공해가 우리 몸의 순환을 막는데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방법도 없고요. 우리가 생활이라는 것은 건강한 생활 속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겁니다. 뭐 감기가 걸려도 콩나물국에 고춧가루 타먹어 나왔다는 사람은 그것만 주장할 테고 쌍화탕 먹어 나온 사람은 그것만 주장할 테고 주사 맞아 나온 사람은 주사 맞아 나왔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생활 습관의 문제예요.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데 있어서 요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어떤 그 원칙에 서서 생활을 바꾸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우리가 뭔가를 하나 좋다는 걸 하기 시작하면 그건 끝이 없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이 좋은 걸 찾았다면은 몸을 중심으로 이제 건강을 찾는 그런 첫걸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드리고 마칠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잘 보존하고 강건케 해서 우리 자신과 가족과 사회에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심령으로부터 원하는 바 그 간구가 응답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